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뇨의학과 라이브 닥터금의 비뇨의학. 오늘은 팩트체크 20번째 시간이 됐네요.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 장진석입니다. 네, 여의도의 서울 N비뇨의학과의 연재승입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평소 하듯이 네. 소 주제를 하나 갖고 나와서 오늘은 혈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네. 오늘은 질문 주신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한 10개 정도 있어서 맨날 저희가 그 소화를 다 못하고 넘기고 했는데, 오늘은 빠르게 그 질문 주신 내용을 한번 답을 먼저 드리고 네. 또 실시간으로 주시는 말씀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뒤에 있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네. 편집이 되어서 짧은 클립으로 나갈 예정이니 많은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큰 화면으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혈뇨. 저희가 사실 지지난달인가요? 네. 그 여성 환자분들이 비뇨의학과에 찾는 뭐 탑5 뭐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뽑은 토픽 중에 그 현미경적 혈뇨 또는 혈뇨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혈뇨,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죠. 네. 이걸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보통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별다른 증상은 없는데 눈에 보이는 피가 있다, 병원에 가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있을 거고요. 그와 대조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아느냐, 요새 이제 연말이라 그 미루어뒀던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 또 시즌이 되었는데요. 건강검진 같은 거 하시면은 현미경적 혈뇨, 요잠혈, 미세혈뇨 이런 이야기로 혈뇨가 또 있다고 리포트가 오죠. 그러면은 이제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오시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그렇고 내과에서 뭐 검사 받으실 때도 그렇고, 또 산부인과에서 여성분들 소변 검사하시게 되면은 뭐 적혈구 세포가 좀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듣곤 하죠. 네. 그리고 또 혈뇨가 있다고 하면은 신장 기능이 나빠서 나오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 암은 아닐까요? 방광 내시경이나 CT 같은 검사는 꼭 해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하시죠. 네. 그리고 뭐 예시도 있네요. 초등학생인데 신체 검진에서 요자멸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소아과 가야 하나요? 비뇨의학과 가야 하나요? 네. 마찬가지로 신체 검사를 직장에서 했는데 뭐 혈뇨가 나와서 어떤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새 뭐 학생들 신체 검진 시즌인지 모르겠지만 가을철에 이렇게 온 그 아이들 또 꽤 있었습니다. 애기들이야 소아신장내과라든가 이런 데 가도 되겠죠. 비뇨의학과 갈 수도 있겠고,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뭔가 내과적 질환이 의심된다 혹은 비뇨의학과 쪽 질환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은 서로 의뢰를 아마 드리게 될 테니까 뭐 어디를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답을 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보통 혈뇨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죠. 네. 소변에 피가 비치는 거, 적혈구 세포가 있는 거를 혈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유관적 혈뇨, 영어로는 그로스 헤마추리아라고 하면은 눈으로 보기에 붉은빛, 뭐 갈색, 콜라색 이런 소변이 나오는 거를 유관적 혈뇨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아까 검사에서만 나오는 현미경적 혈뇨, 미세혈뇨, 요잠혈, 조금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뭐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가 그냥 압도적인 양의 차이인 거겠죠. 근데 그게 뭐 수치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진짜 딱 그냥 구분이 되는 정도이고, 또 그도 그럼직하게 질환의 그런 종류라든가 비율도 조금 달라지고 위중도도 달라지다 보니 어찌 보면은 야, 뭐 과학적이지 않네, 뭐 얼마나 진하면 눈에 보인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의미가 있는 그런 구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임상적인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고 유관적 혈류는 조금 더 위중할 수 있으니 원인과 출혈 위치를 분석을 해보는 것이 권장이 되고 현미경적 혈류라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프로토콜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뒤에 그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소변이 만들어지는 길을 생각을 해보면은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요관, 방광, 남자는 전립선, 그 밑으로 요도 이런 길을 거쳐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 장기, 출혈 위치에 따라서 뭐 구분을 지어봐야 되고 출혈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질환에 따라서는 대개는 염증이라고 하면은 뭐 신우신염, 방광염, 전립선염, 요도염 그리고 결석이라면은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뭐 이런 결석 종양이라면은 신장암, 요관암, 방광암, 전립선암 이렇게 구분을 대입을 시키면은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네. 뭐 하다못해 요도 끝에 나게 되는 그런 뭐 사막이라든가 콘딜로마 이런 거가 터지면서 혈뇨가 또 나오기도 해서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사실 요도의 출혈이겠지만요. 소변은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거다라고 찾아내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T를 찍든 내시경을 보든 해서 이런 뭐 질환들이 염증이나 이런 우리가 치료가 가능한 가역적인 일시적인 그런 거면은 사실 참 다행인 일이고요. 뭐 결석이라 해도 돌을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다행인 일인데 뭐 종양이라든가 이런 경우면은 조금 의미가 좀 강하게 다가올 수 있겠는데요. 이런저런 CT라든가 내시경을 했을 때 원인은 모르겠는데 일단 암은 없어요. 이런 조금 맥 빠지는 결과를 얻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만 그게 차라리 좋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T에서 아까 말씀드린 돌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종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좀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관적 혈류에서는 중요한 게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지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통증이 있고 피가 나왔다. 그 통증의 위치가 옆구리 통증이라든지 뭐 복부 통증이라든지 요도의 통증이라든지 이렇다면은 뭐 요로 결석이라든지 어떤 급성 염증 가능성도 있겠고요. 네. 근데 오히려 심각할 수 있는 거는 무통성 혈류. 불편하거나 뭐 아픈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염없이 피만 나오는 경우 소변에 그런 경우에는 방광암과 같은 어떤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뭐 가끔은 혈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붉은색 소변이 나오는 경우 뭐 붉은색 비트라고 하는 그런 식물을 좀 섭취한 지 얼마 안 됐다 라든가 아니면은 안 하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근육 세포의 그런 색소가 혈류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핏줄로 유리되어서 신장을 통해서 그냥 새어나오는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혈뇨 같은 그런 콜라색이나 이런 색깔이고 실제 스틱 검사를 했을 때는 또 그 똑같은 그런 적혈구를 검출하는 걸로 같이 검출이 되는 그런 미오글로빈 같은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혈뇨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진단이 좀 나뉘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는 유관적 혈류일 때는 꼭 비뇨기과에 방문해서 검사를 하는데 소변 검사로 염증, 균이 있는지부터 해서 뭐 요세포 검사라는 걸 통해서 암세포가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비뇨기계 초음파, 신장, 뭐 방광, 전립선 초음파를 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어떤 어퍼 트랙, 상부의 어떤 요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T를 찍는 것이 필수적이고 방광 내부를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방광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방광 내시경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네. 요즘은 뭐 연성 내시경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국소 마취를 잘 하고 하면은 많이 불편하지 않고 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장님은 내시경 보십니까? 내시경 보죠. 그렇군요. 자주 보지는 않는데 저도 네. 검사를 많이 권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런 유관적 혈류가 심하신 분들 먼저 CT 찍고 보통 네. 원래는 동시에 시행하기도 하는데 CT는 보통 영상의학과나 2차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의뢰해서 CT를 찍어보고 네. 뭔가 피가 계속 나오고 이상소견이 있으면 그때는 방광 내시경을 봅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현미경적 혈뇨. 네, 이게 더 아마 흔한 이야기가 흔한 될 일이죠, 것이고 이거는. 참 옛날처럼 뭐 건강검진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에는 그냥 모르고 넘겼을 지냈을 수도 것이고 있는. 그리고 그게 그냥 행복했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난리치고 걱정했는데 사실은 뭐 특별히 밝혀지지도 않고 그냥 별거 아닌 그냥 체질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지낼 수 있는 경우도 꽤 많은 그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미경적 혈뇨인데 네, 이거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굉장히 흔합니다. 전체 인구의 5에서 20% 정도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 번 나오는 분들은 매번 나오는 분도 아주 흔하고요. 정의상으로는 현미경 고배율에서 적혈구 세포가 3개 이상 관찰되면은 현미경 혈뇨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예전 가이드라인상에서는 보통 그 3번의 검사를 했을 때 소변 검사를 했을 때 2번 이상 현미경 혈뇨가 보고가 되면은 추가적인 검사를 권장한다. 일단 뭐 어떤 암이나 다른 질환 가능성 때문에 검사를 권장하게 되는데 그 검사 내용은 앞에서 얘기했던 CT나 내시경을 포함하는 그런 검사들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밑에 써놨는데 현미경 혈뇨에서도 염증이라든지 결석 종양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경우가 꽤 있고요. 네. 제일 흔한 경우는 원인 불명 그러니까요. 또는 뭐 아까 얘기했던 체질, 네네네. 신장에서부터 알 수 없이 작은 적혈구 세포들이 흩내려오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네. 전립선 비대증 있는 환자분은 이제 중장년층의 남성분들 반 이상이 될 텐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혈뇨 나오는 분은 비대증은 있고 혈뇨는 나오는데 현미경적 혈뇨지만 그럼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냐? 이 관계를 밝힐 수가 없다 보니 그러니까 원인 미상의 그런 혈뇨 이런 것도 많이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미경적 혈뇨에서 검사를 시행해야 되는 이유는 드물지만 이 요로계통의 종양, 네. 암과의 연관성 때문이겠죠. 사실 네. 요로결석 때문에 뭐 원인을 밝히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증상이 없는 현미경적 혈뇨만 있을 때 굳이 신장결석 같은 거 치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작은 경우에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암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현미경적 혈뇨에서 보통 한 많이 보고되는 경우는 5%, 네, 3%, 적게는 1% 정도 내외에서 방광암의 가능성이 있고 여기 적어놓은 것들이 이제 위험 요소들인데 나이가 많을수록 35세 이상에서 늘어난다고 돼 있고 서럽군요.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많을 수 있고 흡연이 아주 중요하고 어떤 염색 물질, 뭐 아로마틱 아민 같은 거 노출됐을 때 방광암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직업 노출력 같은 게 있다든지 발암물질. 네. 네. 그리고 뭐 지금은 현미경적 혈뇨지만 이전에라도 유관적 혈뇨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들은 꼭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방광암이나 요로 상피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비뇨의학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뇨기계, 암종 이런 게 가장 놓치면 좀 곤란하고 또 저희 쪽 파트다 보니까 관심을 또 기울이는데 사실 신기능이 저하되면서 혈뇨가 나오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죠. 네. 절대적인 양은 수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당뇨가 좀 깊어져서 여러 부분의 장기들이 좀 손상을 받으면서 동시에 신장도 계속 데미지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구체가 조금 그 열화되면서 적혈구가 새어나오는 경우 굉장히 흔하게 있을 텐데요. 보통 신장 기능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할 때 혈액검사로서 이렇게 뭐 사구체 여과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같이 체크를 하고 내과에서 꾸준히 체크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같이 그냥 알게 되는 경우가 꽤 있게 될 겁니다. 아마도. 뭐 체크님도 신장 문제 있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당뇨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사구체 신염이라든지 신장 질환이 있으면 혈뇨와 함께 뭐 단백뇨 같은 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사구체 여과율이라든지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신장 기능을 대변하는 어떤 수치들을 꼭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색상도 뭐 선홍색부터 시작해서 약간 죽은 피색, 뭐 콜라색이라든가 뭐 완전히 섞였다든가 아니면은 뭐 콧물에 피가 섞인 것처럼 소변의 일부가 이렇게 또 쭈르륵 하면서 피가 띠처럼 보인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러면 이렇지 않을까? 뭐 시작부터 피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소변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피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걸로도 그럼 여기서 나온 거고 저기서 나온 거고 그걸로 좀 고민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21세기니까 결국은 이제 딱 묶어서 검사를 한번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죠. 사실은 그 피가 처음에만 좀 묻어나는 정도였냐, 시종일관 계속 붉게 나왔냐, 아니면 끝물에 뚝뚝 떨어지는 정도냐에 따라서 사실 뭐 출혈 위치를 뭐 어떤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렇긴 조금 한데,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단은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 미국 비뇨기과학회 미세혈류 가이드라인인데요. 오, 뭐 이 내용을 뭐 정확히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고, 우리가 어떤 아까 얘기했던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흡연력이라든지 기존 검사 수치,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뭐 2번, 3번 혈류가 나오냐 여부를 따라서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아, 예. 위험도를 분석을 해서 결국 검사를 시행하냐, 아니면 리피트해서 또 6개월 뒤에 뭐 소변 검사나 이런 거를 보는 건데, 결국은 뭔가 방광암의 어떤 위험 요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고 2번, 3번 미세혈류가 나온다면은 꼭 비뇨의학과에 방문을 해서 CT 또는 방광 내시경, CT가 방사선 조사 때문에 조금 부담된다면은 초음파 검사를 신장, 방광 이런 데를 꼭 먼저 받아보시는 게 추천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가이드라인이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올 때는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이러면은 좀 이만큼 더 위험하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검사를 좀 하게 권하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그 수형도가 그려지는 건데요. 보면은 그 아까 장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위험도의 척도가 일단 좀 뭐 타고난 거라서 좀 아쉽습니다만 남자가 불리합니다. 남녀, 그리고 연령도 다르고, 연령, 그리고 흡연력 여부,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유관적 혈류로 가느냐 마느냐의 레벨일 수도 있겠지만 현미경적 혈류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좀 적게 그죠. 나오느냐, 이것도 이제 구분의 대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거는 흡연이기도 하고, 뭐 나이야 세월을 막을 수는 없고 성별 타고나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이게 사실은 뭐 검사를 권한다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했다기보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특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오세요. 여성분들이 약간 미세혈류가 나올 수 있는 소인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신우신염도 조금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듯이 건강검진에서 이제 미세혈류 있다고 해서 네. 많이들 오시죠. 그렇죠. 여기서도 그 부인과적 원인을 한번 감별해라, 이런 그렇죠. 그 포인트가 한번 딱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생리 전후도 있을 거고, 또 방광염이 흔하시니까 여성분들 뭐 그런 정도. 혈류 먼저 검색을 하면은 무서운 방광암부터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미세혈류일 때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재검을 통해서 또 검사를 해보고 필요한 경우에 이런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면 되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밤, 그러면은 질문으로 아직 그러면은 요걸 뒤에 띄워놓고 네. 잠시 주셨던 아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얘기를 한 건가요? 그게 얼추 네. 나와 있죠. 병원 가봐야 하는가? 아이고, 유관적 혈류 있으면 당연히 가셔야 하고, 네.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건강검진이 있다 그러면은 안 나오다가 나오신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비슷한 현미경적 혈류로 여기저기 가서 고생하고 검사 다 했는데 괜찮다고 했다 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괜찮아질 수 있을 텐데, 안 나오던 곳이 나왔다라고 하면 한 번은 그래도 내원하시길 권해드리고. 신장 기능이 꼭 나쁘다고 볼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건강검진, 다른 지표들, 아까 얘기했던 크레아틴이나 GFR 같은 지표를 보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고, 암은 뭐 유관적 혈류냐 현미경 혈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확률이 뭐 암부터 먼저 생각하실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무통성 혈류일 때는 좀 뭐 더 진지하게 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그게 궁금하니까 이제 더 검사를 검사를 해보는 해보거나 대학병원으로 의뢰드리거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CT 같은 검사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필요의 어떤 경우에 맞으면은 CT를 하시는 게 확실할 것 같고요. 체크님 질문하고 비슷한데 방광 내시경은 여자보다 남자가 조금 더 아프죠. 네, 구조적으로. 네. 요도가 길기 때문에 그 관을 경성 내시경이면 조금 더 아프실 거고 연성이면은 조금 덜 불편하긴 한데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해상도나 시야가 좀 더 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감안을 해야 되겠고 여성분들은 별로 안 아프세요. 그래도 뭐 썩 유쾌하진 않겠지만 남성에 비해 덜한 거고, 서춘옥님은 혈류가 나오셨던 것인 것 같은데 혈류가 계속 나오시는 게 눈으로 보이시는 건지 아니면은
건강검진 할 때마다 그냥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대학병원 검사를 하셨는데 별말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마 비뇨의학과든 뭐 신장내과든 가셨을 것 같은데 통상은 아까 그 수영도에서 별다른 원인을 아주 뚜렷하게 찾지는 못했다. 암이나 이런 거는 못 찾았다. 이럴 때 아마 그냥 뭐 괜찮습니다. 이런 대답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모래알 같은 거는 뭐 요로 결석 같은 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얘기를 사실 안 했는데 그래서 현미경적 혈뇨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질환도 없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냐? 적게는 60%에서 90% 이상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는 경우가 많아요. 현미경 혈뇨만 있을 때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하셨다는데 뭐 CT나 내시경을 해보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변 검사만 반복을 해봤다면은 추가적인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래. 아 이거 왜 했을까라는 경우도 많이 생기실 텐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한 거니까 네,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원래 주셨던 걸 먼저 할 건데요. 네. 이번엔 좀 빨리 해볼게요. 엄청 좋은 생각이시네요. 질문 하나당 우리가 한 30초에서 1분씩만 네네. 서로 답변을 한번 하죠. 해보겠습니다. 네. 자연 폭용인 경우에도 폭용술이 필수인가요? 김동환님의 질문과 아닙니다. 같네요. 네. 네, 네, 다른 분이지만 네, 비슷한 질문이신 것 같아서 자연 폭용이라는 거는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는 상태라면은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이고 뭐 포피로 인한 특별한 트러블이 자꾸 생기시거나 아니면은 뭐 미관적인 이유든 뭐든 내가 원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말릴 것은 없겠으나 특히나 자연 폭용이라고 그러면은 기능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니까 하실 필요 없죠, 별로. 진성 폭용이나 감동 폭용 또는 어떤 귀두 포피염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상당히 많고요. 그 외에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립선약 탐술로신은 띄엄띄엄 먹어도 되나요? 탐술로신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되는 그 가장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여지는 알파 블로커, 알파 채널 차단제이고 보통 하루에 한 알씩 네. 또는 하루에 뭐 0.2mg 두 알씩까지 매일 드시는 용법이거든요. 이 약은 용법대로 하루에 한 알 또는 두 알을 주치의 선생님이 정해주신 대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효과를 위해서는 그렇게 드시는 게 당연히 좋지만 예를 들어 깜빡했다 내지는 여행 왔는데 일주일분 안 갖고 왔네 이랬을 때 대단히 큰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요. 네, 반감기가 이제 그 지나서 혈중 약 농도가 떨어지면은 이제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변이 좀 빡빡하네, 좀 잔뇨감이 생기네, 소변 빨이 약해졌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약을 재차 복용하시면 금방 원상복귀 되니까요. 그러니까 효과를 보기 위해선 당연히 용법대로 드시는 게 좋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어디까지나 뭐 그 혈압이나 당뇨처럼 그 수명을 늘리고자 약을 먹는 것보다는 내가 편하고자 먹는 것이라서 네, 그래서 내가 절대 이틀에 한 번 먹고 싶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약은 조금 그 드시면은 그래도 온셋이 빨라서 효과는 증상 개선 효과는 좀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 싶으면 빨리 드시는 게 좋겠고요. 네. 페퍼민트님의 질문입니다. 네. B형 간염도 성병이 맞는 거죠? HIV는 1차만 걸려도 성병 걸린 게 맞나요? 네, B형 간염도 이제 성매개 감염인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해서 B형 간염에 대한 예방 그 항체가 상당히 많은 분들께 다 마련되어 있고 건강검진에 그 항체 여부를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화들짝 놀라면서 빨리 접종을 추가로 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다른 집단 면역으로 어찌 보면은 조금 보호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B형 간염도 엄밀히 성관계로 옮길 수 있는 성매개 감염은 맞아서 늘 주의를 요하고 항체가 있다 그러면은 비교적 안심을 하셔도 좋죠. 네. 그리고 그 HIV에 대해서 아까 1차라고 표현하신 게 조금 의아한데 네네. 만약 HIV도 타입 1과 타입 2가 있는데 둘 다 에이즈 감염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할 만한 게 맞기도 하고 질문의 뉘앙스상 이게 혹시 헤르페스 얘기가 아니셨을까? HSV가 herpes simplex 바이러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헤르페스인 건데
헤르페스가 타입 1, 2가 있는데 그건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타입 1도 물론 성기 쪽에 감염될 수 있지만 주로는 입술 쪽, 성병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뭐 뽀뽀로도 옮을 수 있고 아기 때 성인들이 부주의하게 이렇게 예뻐 하면서 이렇게 싹싹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성병이라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느 쪽에 대한 질문이신지 조금 헤르페스는 실제로 타입 1인 경우에는 수직 감염도 물론 있지만 네. 아기가 이쁘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고 또 어른들이 뽀뽀해주고 그러다가 감염될 수도 있겠죠. 제가 웨딩 검사할 때 보니까 남성분들 진짜 한 40% 정도는 항체가 양성이 뜨더라고요. 그 중에서 맞아, 나 피곤할 때마다 입술에 물집 잡혀요 라고 하는 분이 제 기준은 한 반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많아요. 네, 화들짝 놀라면 나 한 번도 이런 경험 한 적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한 반 정도. 네. 증상이 없는 분은 그냥 지내시면 됩니다. 네. 네. 귀도 자극님의 질문. 네. 발기할 때 오른쪽으로 약간 꺾입니다. 음경 절반부터 15도 정도 꺾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도. 네. 애매한 각도. 많이 다루었던 어떤 음경 만곡증 또는 페이로니 병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수술적 교정이 제일 확실한 치료 방법이긴 한데 각도가 15도라는 거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삽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꺾여 있거나 또는 발기가 됐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지켜보시거나 보존적으로 약물 치료를 권하기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까운 비뇨기과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데 의사 앞에서 이 발기된 상황을 바로 뭐 발기 유발 주사를 맞을 수는 있겠지만 네.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발기됐을 때 사진 같은 걸 본인이 찍어서 네. 의사한테 보여주시면은 그걸로 어떤 그 검사를 가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질문 주신 분께서 몇 세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원래부터 약간 만곡이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은 그냥 해면체와 그걸 싸고 있는 백막의 그런 모습, 형태가 원래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것도 개인의 개성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발기 통증, 성교 통증, 혹은 뭐 내가 심미적으로 좀 어떻게 교정해보고 싶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반드시 치료를 요하지는 않고 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뭐 페이로니 씨 병처럼 후천적으로 해면체에 싸고 있는 백막에 뭔가 이제 섬유화 조직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는 것일 수 있으니까 초기에는 뭐 약물 치료, 굳어지고 나면은 필요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이 길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수술에도 뭔가 그 후유증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실 때는 꼭 상담을 잘 받고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토깽이님의 질문입니다. 귀두 부위 어떤 병변, 뭐 색상 때문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디는 살색이고 살색, 어떤 데는 어디는 파란색. 파랗다. 네, 귀두가 좀 예민했고 네. 포경 수술은 하셨고 네. 귀두 껍질에서 피지 같은 고름도 나오고 소변 시 통증도 있다. 민감도 검사는 정상이라고 한다. 네. 네, 복합적인데요. 네, 답변이 소중해지면 좋겠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색상에 대해서는 뭐 정상인지 또는 정상 혈관을 보고 얘기하신 건지, 그리고 두 번째 뭐 그 뭔가 피지 같은 게 나오거나 각질이 있거나 이런 거, 소변 볼 때 찌릿찌릿하거나 뭔가 고름이 나온다. 이거는 일단 비뇨기과 의사한테 진찰을 보고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또는 단순 피부 질환인지 성병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찰과 소변 검사는 최소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피 검사하고요. 네. 그래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나가는 거고 치료가 가능한 가역적인 변화인 건지 아니면은 뭐 모습 형태 같은 거는 그냥 타고난 부분인 건지 뭐 거기도 피부는 피부니까 피지가 좀 나오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할 수도 있긴 하고 또 늘 감염이 빈번한 곳이니까요. 한번 진찰을 그리고 조루 증상에 대해서는 뭐 약물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아까 민감도 검사 병원에서 하세요? 대학병원에서 민감도 검사 하셨다고 했는데 뭐 진동각 검사 하신 걸까요? 저는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안 해요. 저는 기계가 없습니다. 네. 이게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그 검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조루증이라고 보면 다 조루증이라고 나오는 것 같고 그 기준이 있는데 이게 비급여 검사이긴 한데 이게 검사 결과 해석도 그렇고 애매해서 저는 이제는 아예 그 진동각 기계를 안 쓴 지 오래됐어요. 그렇군요. 네. 피부 표면의 감도가 매우 높아진 분인지 아니면 감도는 괜찮은데 내부에서 신경의 전달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앰플리피케이션 되면서 문제인 건지 그런 거를 감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용이하진 않나 보군요. 용이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감별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네. 네. 좋습니다. 네. 누룽지님의 질문. 요로결석 2주 전 요로결석 및 고환 통증으로 비뇨기과 갔다 와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을 쓴 이후에도 고환에 압통이 있다. 그리고 잔석들이 있는지 좀 쑤셨다. 전립선 약과 요로결석 약을 먹었는데도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 거면 이유가 뭘까요? 뭐 자위는 하루에 2번. 네네네. 자, 일단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분이 요로결석을 진단을 받으신 건지부터가 네.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요. 요로결석은. 요로결석 및 고환 통증. 요로결석은 진단명이고 고환 통증은 증상인데 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요로결석이라고 생각하고 가셨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검사를 다 했는데 우측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오른쪽 고환 통증이 왔다는 건지가 일단 좀 불분명해서요. 네. 결석이 맞다면은 뭐 약물 치료하면서 자연 배출을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돌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완치 여부를 꼭 파악을 해야죠. 끝장을 봐야 되는 질환인 거고 안 그러면은 돌을 부수거나 수술을 통해서 요로결석은 완치를 꼭 판정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고환 통증이 계속됐다면은 그때는 고환이나 부고환의 염증. 근데 또 아까 고환의 붓기나 압통은 없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뭐 전립선 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결석이 없는 건 맞는지 그걸 하려면 뭔가 경정맥 요로 조영술이나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소변 검사나 필요하면은 전립선 검진을 해서 전립선염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동의합니다. 네. 넘어가죠. 임규성님의 질문입니다. 포경수술 후 2주 후 자위했는데 피멍이 들고 피고임이 생겼습니다. 포경수술은 2년 전에 했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시간 타임 어플을 했는데 짜잔. 네. 저는 이거를 물론 포경 수술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수술 잘한다고 해도 다른 이유로도 꼬맨 부분 일부가 터진다거나 혹은 거기에 혈종, 피가 자꾸 솔솔솔 새서 막 이렇게 딱 부어있고 시퍼렇게 끔찍하게 돼 있고 이런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거는 사필기정 수개월 이내에 그냥 싹 없어질 일이라서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겠는데요. 2년 전에 나의 어떤 부주의한 관리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남는 그런 뭐 손상이라든가 그런 변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절대 뭐 후회하거나 그러실 건 전혀 없고 지금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뭔가 왠지 정맥이 좀 커다란 게 있어 보이거나 뭔가 이렇게 뭐 동글동글동글 뭐 만져진다라고 하면은 그것과는 아마 상관없는 그냥 다른 형태이지 않을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거죠. 2년 전에 포경수술을 했고 네. 2년 전에 포경수술하고 2주 후 시점에 피멍이 들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뭐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올리신 거겠죠? 그렇죠.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지만 지금 피멍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러면 저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지나가고. 너무 좋다님의 질문입니다. 발기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뭐 훈련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발기 지속 시간. 발기가 죽는다는 걸까요? 사정이 빠르다는 걸까요? 풀린다는 얘기신 네, 거죠? 10초 지나면 사전 네. 발기가 풀린다. 그게 이제 제 생각에 젊은 분이라 그러면은 걱정할 것 전혀 없고 아마 이제 심리적인 원인이 제일 클 겁니다. 특히나 만약에 뭐 적당히 30대이시거나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20대 때처럼 막 어떠한 그런 자극에 굉장히 외골수로 치달으면서 계속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막 이렇게 좀 딴 생각을 하게 되거나 흥미란다. 죄송합니다. 그 집중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살짝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번 이게 내 마음속에 나 이렇게 좀 금방 풀리는 것 같아라는 그 생각이 드는 그 자체가 아마 방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매 순간 내가 내 발기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계속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그것이 바로 잡생각이 되면서 살짝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 일단 편하게 생각하시고 네, 계속 자극을 주면서 필요하다면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몇 번 도움 받아서 좋아지면 아마 나중에 계속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비아그라 같은 약물 네. 처치를 해볼 수 있고, 나이가 나이가 있는 있는 써보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나이가 있는 분이면은 애초에 발기력이 하강했을 수 있으니까 답은 똑같죠. 약물 치료를 먼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발기 상태에서 계속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네네. 같은 말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 스타트 테크닉은 뭐 조루증 치료에 뭐 좋다는 행동요법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발기 상태를 처음에 자위부터 저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관계가 많지가 않다면은 너무 실전에서부터 그걸 하면 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발기 시간을 더 길게 늘려가는 어떤 훈련 같은 걸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너무 좋다님의 질문이신 것 같고, 관계 후에 포피가 부어오르더니 계속 진행됐습니다. 박테로신 같은 연고를 바르고 비뇨기과에 갔더니 귀도 포피염이라고 항생제 소염제 받았습니다. 네. 너무 아파서 걱정이 되는데 샤워할 때 씻지 못할 정도다. 분비물도 좀 나온다고 하셨어요. 이야, 그렇군요. 뭐 단순 귀두 포피염 때문에 뭐 어떤 궤양도 생기고 염증, 분비물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질환, 요도염이나 성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계 후에 이런 게 오셨다면은 일단 네. 비뇨기과에 가서 유관적 진찰 받고 소변 검사나 필요하면 혈액 검사 정도까지 받아보신 다음에 다른 문제가 다 없으면 귀두 포피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 뭐 포경 수술이 되어 있으신지 여부는 궁금합니다. 네. 귀두 포피염이 잘 안 낫거나 좀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안쪽에 뭔가 위생 상태 또는 덮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포경 수술 안 된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사실 그냥 우리 살에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5일 정도 항균 연고 잘 발라주시고 약까지 드신다라고 하면 사실 좀 좋아져야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그렇죠. 귀두라고 하는 부분이 늘 좀 젖어 있고 늘 소변이 지나다니고 또 뭐 자다가도 야간 발기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자꾸 좀 그 피부를 가만 놔두지 않는 그런 자극이 기계적으로 자꾸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뎌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방문한 데 다시 한번 가셔서 또 제대로 한번 다시 보시는 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네. ZXCCKS님의 네, 클라미디아 때문에 전립선염이 걸렸는데 항생제 복용 후에 클라미디아는 없는데 염증이 있다. 이때 구강성교나 성관계 가능할까요? 염증 남은 거는 면역력 올리고 운동 열심히 하면 사라질까요? 무조건 항생제를 써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제 답변은 클라미디아가 이제 균이 완치가 됐다면은 성관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른 균이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은 처음에는 세균성 전립선염이었으나 또는 요도염이었으나 현재는 비세균성 전립선염 또는 완치된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습관 교정 및 약물 치료, 행동요법, 물리치료 이런 걸 병행을 하면서 완치를 도모할 수가 있겠고요. 그 CP3라고 쓴 거는 이제 비세균성 전립선염 그냥 제가 쓰는 약자인데, 이때 항생제를 쓸지 말지는 어떤 그 치료하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같으면 안 드립니다.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거의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클라미디아 없어졌다는 가정 하에는, 그리고 파트너분도 세균 검사를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도 없다는 가정하에 당연히 성관계는 재개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불편했던 증상은 좀 많이 사라졌는데 그냥 전립선 액 검사 혹은 정액에서 백혈구, 염증을 시사하는 염증 세포만 와글와글 나오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저는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좀 어렵고 증상이 완화되면은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거 어떨까 싶긴 한데, 어디까지나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고 치료를 지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21세. 네.
자, 씻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귀도 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여자친구랑 관계를 맺은 후 확인해 보니까 요도 바로 아래에 검은 반점 같은 게 생겼다. 멍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원래 이게 또 다른 얘기지만요. 원래 귀도 쪽 포피가 좀 작아서 삽입 시에 좀 당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괴사한다거나 하는 다른 병이 생긴 건 아닌지 고민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귀두병변이라서 두 번째 것도 같이 볼게요. 톤토님은 포경 수술 안 했고 한쪽 포피가 타이어처럼 부었습니다. 검색해보니 포피염 증상 같아서 연고만 바르셨고 연고 바르는 방법, 바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단은 먼저 질문 주신 분이나 톤톤님께서 다 검색을 해보고 뭐 멍이라고 말을 들으시고 포피염 증상 같아서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가까운 병원에 가서 뭐 고추라고 이제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 불편한 부위를 이제 봐야죠. 진찰을 해봐야 되니까 귀도 포피염이 맞는지 반점이 맞는지 뭐 성기 사막이나 아닌지 뭐 어떤 가피 뭐 출혈이 있었다 딱지가 앉은 건 아닌지 헤르페스에 오는 건 아닌지 뭐 이거를 봐야지 알겠죠. 그거를 검색을 하고 남의 사진을 보면서 뭐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진찰을 먼저 빨리 받아보시면 좋겠고 점이라면은 그것 때문에 단순히 뭐 괴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뭐 졸린다든지 혈류량이 차단이 된다면은 그 괴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고 관련해서는 저는 그냥 하루에 두세 번 도포를 하시라고 그러고 뭐 포경술이 안 돼 있는 경우라면 쭉 깐 다음에 안쪽에 쭉 테두리 코로나라고 하는 귀 밑부분도 발라주시고 요도 입고 그 다음에 덮어놓고 바깥쪽도 뭐 도포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염증이 반복될 때는 뭐 궁극적인 해결책은 포경수술이 아닐까 싶고요. 대개는 귀도 포피염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죠. 네. 자, 너무 좋은 답변이어서 전 동의하고 넘길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신준성님입니다. 요도 입구에 입병 같은 것이 났습니다. 귀두를 벌려봤더니 요도 입구 쪽에 뭐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후시딘을 바르고 계신데 자연 치유가 될까요? 최근 성관계는 안 하셨습니다. 뭐 비슷합니다. 이게 원인이 뭔지를 보여주셔야지 알겠죠. 헤르페스 같은 수포가 생긴 건지 뭐 어떤 고름집이 생긴 건지 뭐 이거를 봐야지 알 것 같고 필요하다면 검사를 해야지. 눈으로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감별을 해보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알게 된 정보는 입병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거 하나뿐인데 그 입병이 진짜 헤르페스 수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너무 피곤할 때 생기는 입술 안에 구내염, 뭐 구혈이라고도 하는 아프타성 궤양을 의미하는 건지 뭐 전자라 그러면 진짜 헤르페스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또 필요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거고 후자라 그러면은 글쎄요 좀 뭐 다쳤거나 상처나 뭐 굳이 매독 말한다면, 같은 것도 예, 이런 것도 감별을 감별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상 저희가 준비 우와. 보내주신 질문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네, 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은데 네,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궁금해하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죠. 뭐. 네,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영님은 미세혈뇨가 있다고 하셔서 대학병원에서 CT, 신장 초음파, 산부인과 검진 다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2년 넘었는데 약을 먹어도 혈뇨가 있다 없다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일단 혈뇨 자체가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가역적인 뭐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로결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서야 그거를 없애는 약이라는 거는 뭐 사실 존재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건 어떤 구조적인 변화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쏭쏭쏭쏭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2년밖에 안 된 타이밍이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리고 선영님 지금 현재 연령이나 뭐 흡연 여부나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만 그 정도면은 일단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안 나오던 눈으로 보이는 혈뇨로 그게 좀 악화 발현되거나 뭐 이런 정도 혹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건강검진에서 혈뇨의 정도가 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한번 다시 체크업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검사를 다 하셨는데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태생적으로 또는 신장에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적혈구 세포가 조금씩 내려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뭐 70%에서 90% 가까이 되고 그러면 이 프로토콜에 이제 알고리즘에 대입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6개월,
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1년에 한 번씩 소변 검사만 추적 관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요세포 검사라든지 암세포 있나 없나 정도 같이 넣어서 보시고 CT는 그렇게 자주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검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크님, 아드님께서 포경을 아직 안 했는데 나중에 일반 말고 레이저로 해도 상관없나요? 네, 전혀 상관없죠. 그 고3 뭐 수능 보고 나서 아니면은 뭐 군대를 가신다면 가시는 뭐 전, 중, 후 아니면 그냥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고 나서 나 할래 말래 그냥 하셔야 된다는 이유도 사실 아마 꼭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는 뭐 고등학생이시면은 곧 성인이니까 본인한테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결정권이네요. 자기 결정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본인이 살다가 이제 어떤 관계도 하게 될 수 있고 이런데 뭔가 불편감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있고 염증이 자꾸 생기고 하면은 그때 포경수술을 고려하면은 될 것이고 일반이야 레이저냐 뭐 그거는 다 상관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레이저로 하는데 연 원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처음에 그 포피를 뭐라고 하죠? 인시전을 넣는 그거 네. 대신에 그러니까 칼 대신에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뭐 큰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혈이 조금 잘 되는 정도? 레이저는 뭐 지혈이 더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칼로 해서 조금 출혈이 있어야 상처 회복이나 자연스럽게 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다 해봤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동등한 것 같습니다. 네. 사정이 잘 되게 하는 약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취금님 질문입니다. 와, 그건 뭘까요? 예전에 저희가 그 사정 지연, 뭐 지루 관련해서 한번 약물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 사정이 이른 경우 조루의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사정을 지연시키는 약은 그거에 딱 맞게 발매되어 있는 약물이 있는데요. 있죠. 네, 사정을 좀 잘 되게, 그러니까 좀 늦어지는데 일찍 되게 하는 그런 약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 걸로 그때 저희가 결론을 내리긴 했거든요. 그 나온 적이 있긴 한데 뭔가 부작용들이 많죠. 그 계통의 약들이. 그래서 그 사정 지연, 지루 네. 뭐 이런 것들은 답이 없다. 아하, 근데 제 생각엔 그냥 감도를 좀 떨어뜨리는 것이 좋다. 네, 자위를 하되 5분 이내로 끝내버리는 식이나 감도를 떨어뜨린다고요? 감도를 높이는, 죄송합니다. 예. 네, 성적인 대상에 대해서 감도를 좀 높이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그게 오래된 내 습관, 생활 패턴, 어떤 뭐 흥분되는 취향도 다를 거고요. 네네. 야동을 얼마나 접해봤냐 이런 것도 또 원인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자위의 횟수 어렸을 때 네. 뭐 이런 걸로 인하면은 오히려 본 관계를 나중에 시도할 때 또 잘 흥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흥분이 잘 안 된다라는 건 좀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약은 없죠. 네. 네. 박베로니카님 아들 포경 수술 뭐 몇 번 저희가 다뤘던 얘기지만 뭐 무조건 하는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상황 따라서. 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결정권이 중요시되는 그런 이제 사회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꾸 포피가 좀 트러블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은 사춘기가 다 지났는데 또 이제 귀두가 노출되지 않고 완전히 진성포경으로 꽉 닫혀 있거나 이럴 때는 한번 비뇨기과 내원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있죠. 네네네. 네. 그렇지 진선 않다면은- 포경이라든지 네. 그 링이 좁아서 발기가 돼서 나오긴 나왔는데 네. 되돌아가지 않는다. 아유, 그럼 거기 안 되죠. 목이 졸리면은 감돈이 괴사가 되고 감돈 포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해주는 것이 좋고 그 외에는 뭐 귀두 포피염이나 어떤 염증성 병변이 반복된다. 요로 가면 네. 반복이다. 그럴 때 해주는 게 좋겠고. 네. 그래서 그리고 곤지름이 막 덕지덕지 엄청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죠. 포피 안쪽에. 포피 왜냐하면 안쪽에. 거기는 덮여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재발이 잦거든요. 레이저로 콘딜로마 시술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떼어내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저도 뭐 한 2, 3주 전에 성인 남성분인데
포경 수술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곤지를 몇 번 제거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귀두 쪽하고 포피가 계속 마찰이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생기는 거예요. 덕지덕지. 아, 그럼 덕지. 귀두까지 다 덮여버리면 그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피도 많이 나고 요도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요도 안으로 들어가면 더 네. 문제되고. 그래서 그 상의에서 음, 수술한 적이 아쉬웠군요. 있죠. 6번이나 11번이 나오지 않았나요? 6번, 11번이 나왔죠. 그러면 혹시 가다실 나중에 맞으셨죠. 맞았는데도 자꾸 재발. 맞았는데도. 네. 저는 운 좋게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6번이나 11번이 있어서 그 가다실 예방 접종 하시고 나서 몇 번 더 치료한 다음에 다행히 재발하지 않아서 포피를 살린 적도 있었는데, 살렸다고 말하면 좀 웃기기도 합니다만 그걸 좀 소중하게 여기는 분도 계시고 이거 그냥 없애고 싶어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아드님의 선택에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나중에 원망 들으면 안 되니까요. 네. 네네네. 일단은 오늘은 그래도 거의 정시에 끝났네요. 와, 놀랍네요. 50분인데 질문 주셨던 것들을 일단 해결을 해봤고요. 하면 되는구나. 네. 저희는 또 12월 달에도 어김없이 셋째 주 목요일 12월 16일 오후 9시에 질문을 주신 것들도 갖고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는데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 네.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